첫 번째 이슈는요. 정치권 얘기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해 첫날이었기 때문에 각 정치권,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어서 각오를 다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일단 아랫부분 봐주시면요. 각 정당의 대표들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 희망의 메시지 들고 현충원 잠배하고 총선의 해가 밝았다.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박명록에 글도 남기고요. 자, 기사 보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총선 올인. 총선 얘기 거의 다 모든 분들이 했습니다. 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집권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정권을 이번에 놓치면 큰일 난다. 이런 취지를 강조를 했어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요.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 하면서 총선의 의미들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다른 정당 대표들도 보겠습니다. 손학규 중도개혁 중심 잡아야 한다. 심상정 원내 교섭단체 이룰 것이다. 정동영 불평등 양극화 해소.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뭐 좋은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협치와 민생은 외면하는 모습 해가 바뀌었다고 과연 달라질까 의문스럽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당 대표들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당의 목표는 국민과 더불어 총선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올 총선이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는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내년 금년 4월 15일 총선에서 그동안 우리가 뿌린 씨앗을 반드시 열매로 거두어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된 힘으로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자, 각 당이 각오를 다지고 있고 총선 얘기, 방진 총선 필승, 그리고 뭐 총선에서 과반수 얻을 목표다. 그리고 총선을 반드시 이긴다. 뭐 이런 각오를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불과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인 스스로 SNS상에 어떤 글을 올렸는데 사실상 정계 복귀 선언문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1시간 정도에 바로 올라왔어요. 국민이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자기들 당 스스로를,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끌고 왔다면 이제는 본인이 끌고 가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겁니다. 이것만 봐도 정계 복귀입니다. 지금 독일 거쳐 미국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할지 상의 드릴 것이다. 돌아간다. 상의 드린다. 자, 이게 정계 복귀 시사 물음표인데요. 이 정도면 시사가 아니라 복귀 선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할지 상의 드린다예요. 상의 드린다. 그런데 조금 더 좁혀보면 본인의 거취, 총선 출마와 관련돼서 무엇을 할지 이걸 상의한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과거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이야기한 게 있는데 과거 영상 좀 불러왔습니다. 보시죠.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단지 위기에 빠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직접 세계 각국의 현장들 둘러보고 많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올 계획들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저거 정계 뭐 사실 은퇴, 그래서 저 외국을 떠날 때 그 전에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돌아올 계획 세우지 않았는데 돌아옵니다. 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돌아오잖아요.
과연 안철수 전 대표는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한다면 어디를 출마할 것인가? 이런 거 당연히 궁금해집니다. 조대원 전 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안철수 대표가 예. 그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비호감도 1위 압도적인 1위 정치인인 거 아세요? 아, 비호감도가 예. 1위입니까? 호감도 1위는 뭐 이낙연 총리인데 비호감도 1위가 안철수 대표예요. 과거에는 엄청난 호감도를 갖고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 2016년도 예. 총선 때 국민의당이 바람을 일으킬 예. 때 파란을 일으킬 때하고 현재 그 정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예. 그런 상황을 뭐 외부에서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오.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만들었다. 아. 예, 그래서 진보 쪽에서는 진보의 위장 취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보수에서는 저렇게 간만 보고 꽃길만 걸으려는 사람이라고 지금 예. 또 공격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과연 뭐 오신다고 하더라도 예. 얼마나 공간이 열릴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예, 일단 안 대표가 전 대표가 이 총선 국면에서 예. 그래도 역할을 좀 하시려면 예. 자신부터 희생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총선을 어디에 출마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수도권 격전지에 나가면 안철수 대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뭐 그런 의심도 전 들어요. 그럼 지금 제가 것이 조대원 전 원장께 총선을 출마할 것인가 한다면 어디 할 것인가 그 질문 드렸는데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예, 지금 하시는 예. 거네요. 도대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저분이? 예. 그 지역에도 수도권 주민들도 수준이 높은데 예. 소위 말해 저분도 그냥 낙하산으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해외에서 그 달리기 좀 하시다가 예. 오셔가지고 내가 이 지역에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면 예. 요즘은 지역 주민들도 수준이 높아서 예. 그렇게 낙하산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어쨌든 거기 주민들하고 눈물 흘리고 예. 또 한번 기뻐하고 예. 또 아픈 데는 뭔지 이런 거를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예. 시간을 보내면서 주민들의 애환을 알아야지 예. 자기가 뭐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닌데 예. 뭐 다 아는 것처럼 와가지고 지역 문제를 풀겠다. 아. 그것도 오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이번 국면에서 어쨌든 예. 역할을 하시려면 예. 황교안 대표가 큰 통합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현재 황교안 대표가 이 유승민 대표 쪽하고 그다음에 조원진 대표 쪽하고 예. 이쪽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 예. 도리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 중도 쪽으로 더 힘을 실어가지고 통합의 방향은 오른쪽이 아니라 예 한국당은 왼쪽으로 가야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주도하시고 나면 다음 국면에서 기회가 한번 오지 그러면 않을까. 한국당과 손을 잡으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유승민 뭐 이제 예. 황교안 이 통합 국면에서 예. 안철수 대표도 결국은 이 중심을 보수 대통합에 힘을 합치셔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시다 보면 예. 현재 그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도 많이 예. 흔들리고 있고 특정인 그러니까 뚜렷한 보수권의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역할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한국당과 손을 잡아야 역할이 생기고 그래야 대선을 바라볼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질문을 너무 작은 질문을 드렸군요. 지금 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옆에서 좀 빙그랗게 미소를 지고 계신 김태 이사님.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들어와서도 역시 어떤 총선과 관련된 역할을 할 텐데 혹시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별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는 예. 다시 비겁한 정치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비겁한 정치요? 이렇게 판단해 볼 오늘 수가 안철수 전 있겠습니다.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예. 왜냐하면 여지껏 예. 한 정당을 창당했고 당대표까지 했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도 아마추어 정치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선에 승리를 하고 그리고 대선에서도 좋은 효과를 내고 창당한 정당의 예.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면 예. 지방선거가 기본입니다. 아. 지방선거 때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함께 창당했던 정치적 동지들의 정당에 있어서 선거는 전쟁인데요. 그 지방선거에서 전쟁터에 나아간 우리 전우들을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예. 이제 총선에 앞두고 다시 예. 돌아와서 또 정치에 기여하고 예. 그 기여한 몫으로 대선에 출마를 해서 예. 또 하나의 그 정치의 길을 가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예. 이것은 비겁한 정치의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처음 기사에 각 정당 대표들이 총선에 대한 각오를 뭐 다졌다, 현충원 참배했다 이런 내용 쭉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절반 이상의 정당들은 어느 정도 뭐가 갖춰지면서 총선 준비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안철수 전 대표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 황교안 대표도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뭐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 나오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요. 지금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이 질문이 자꾸 나옵니다. 어제도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불출마합니까? 아니면 뭐 출마하면 종로 출마합니까? 자꾸 나옵니다. 질문이요. 그러나 입장 안 밝힌 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민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요. 공천관리위원장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 질문도 나왔으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목사도 있고 내 친구 K도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인물들이 과연 이 시대, 지금 흐름에 맞는 것인가 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거치,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당이 어느 곳이 취약한지, 내가 어느 곳에 가면 임팩트가 있을지 등을 검토해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건 뭐 그냥 기다려달라.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윤영걸 전 대표님. 네. 황교안 대표 무슨 선택을 할까요? 요 불출마 아니면 출마하면 어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 뭐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불출마는 할 가능성이 많은데 예. 저는 불출마보다 더 예. 중요한 게 당 대표직에서 뭔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럼 뭡니까 그건? 예, 조국 장관은 예. 광화문의 광장의 힘으로 예. 사실 바꿨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계속 이어지는 거는 광장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보수가 분열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를 통합하려는 그런 자세? 그렇게 하려면 저는 황 대표가 예. 이번 연말에 예. 그 4+1에 완전히 당한 거는 예. 내 전략 부재의 내 책임이다. 예. 그래서 저는 당대표 사퇴하고 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저는 비대위로 가야 된다, 지금.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최근에는 비대위가 실패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좀 더 세게 본인의 살신성이 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계속 황세모라는 별명대로 예. 그냥 세모 모습만 보이지 않느냐. 어. 그리고 보수 대통합을 얘기했는데 예. 유승민 전 대표. 전 대표 보고 유아무개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정광훈 목사 얘기도 하고 공천관리위원장, 또 내 친구 또 K, 뭐 이렇게 또 뭐 되었습니다. 보수 유튜버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좀 존중하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예. 약간 좀 비하하는 모습이라든가 공천관리위원장 그런 두 사람 한 사람은 또 굉장히 오른쪽에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유승민 전 예. 대표가 지난번에 통합 조건 3가지 얘기했잖아요. 예. 첫째는 탄핵 인정하라. 두 번째는 개혁 보수다. 예. 세 번째는 새 집을 짓자. 예. 3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막연하게 보수 대통합하자. 좀 너무 좀 안이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철수 대표도 지금 복귀하면은 예. 정계가 급류로 타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중간이잖아요. 중간. 예. 지난 대선에 21% 예. 표를 차지한 지금 대선 비호감 1인데 그거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에 예. 안 보이니까 비호감도 예. 그렇지 예. 오면은 또 확 분위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은 예. 모든 거를 좀 던질 때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직을 던져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뭐 총선 출마하고 어디 갈지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요 여기서요 황교안 대표 관련 주제가 있는데 다음 기사는요 빈칸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상황을 묘사하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패널 네 분께서는요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힌트가 3글자입니다. 황교안 대표를 뭐라고 묘사했어요, 지금. 자, 앞에 준비된 판넬에 추정하신 정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힌트 자체가 그냥 기사 읽어드린 게 힌트입니다. 자, 무슨 황교안. 이달 내 보수통합 띄웠지만 어떠한 기득권도 주장 안 한다. 보수통합 문 열려 있다. 이런 얘기 어제 했습니다. 그러자 분석이 나옵니다.
흔들리는 리더십 속에 통합을 재점화시키는데 이 흔들리는 리더십을 만회하려고 이 통합 카드 또 던진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석이에요, 지금. 그러나 막상 핵심 파트너로 그동안 꼽혀왔던 새 보수당은요, 시큰둥합니다. 아까 윤영걸 전 대표님 말씀하셨죠. 어제 유아무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새 보수당 내부에서도 약간 불쾌하는 분위기도 또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사인데 과연 여기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쓰신 분은요,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를 묘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황교안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자, 그러면 한 분씩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정답을 맞추신 분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참신한 표현이 있는지.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모르세. 그러면은 모르세 황교안 보수통합 띄웠지만 이렇게 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아니 지금 상황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듯이 예. 국회 내에서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좁아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선거법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 때까지만 해도 뭐 좋은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막아서는 모습이라도 제대로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공수처법 통과할 때 보면 아예 그런 모습조차도 그냥 포기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경우는 사실 황교안 대표 취재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협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예 포기하고 다 무조건적인 반대만 했기 때문에 최소한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반영시킬 수 있었던 부분조차도 못 반영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의 협상이라든가 정치인으로서 실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도 그래도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 반영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었던 것들을 아예 전혀 입장이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 게다가 지금 저는 좀 놀랐던 게 공천관리위원장 후보의 목사님이 거론이 된다라는 게 지금 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분 맞습니까? 그럼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그분 그냥 맞습니까? 목사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요. 목사라고만 돼 있는데 그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찌 보면 그분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이거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어찌 보면 보수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얘기하는 보수통합과 진짜 주변의 범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른 상황인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세 황교안이다 이렇게 추정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럴듯한 표현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조대원 전 원장께서는 좌향우 황교안이다. 지금 상황이. 설명해 주세요. 정치는 그 실력 이전에 용기다. 이 머리로 아는 거를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결국은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는 게 정치인데 이 사실 한국당에 있는 많은 지금 의원들이나 위원장들도 얘기를 해보면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비례한국당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 대치 국면에서 그동안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지만 결국은 공천 국면에서 찍혀서 공천을 못 받을까 겁이 나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지금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가서 중도로 결국은 가서 이 통합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뭐 광화문에 내일 모레도 곧 나가지만 내일 나가면 그 지지층들이 수만 모여서 뭐 수십만 모여서 연호해주고 하면 이걸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입으로 하는 말과 결국 그 행동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정책이나 행동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당도 어렵고 황교안 대표도 어렵다. 그래서 이 왼쪽으로는 바라보는데 행동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추정하신 정답 들어봤는데 저는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원래 정답보다 지금 설명하신 이 정답들이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훨씬 괜찮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답이 너무 단순해요. 너무 뻔하고 단순한데 지금 앞선 두 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분석을 해주신 겁니다. 약간 뭐 이미 답을 쓰셔서 힌트가 안 됩니다만. 자, 이번에는요. 김태희 이사께서는 사오정. 왜 저 표현을 쓰셨는지 떠오르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신문에
머릿 기사로 예. 사오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사오정 그렇겠죠, 황교안이라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국민들의 욕구와 그리고 국민들이 예.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1야당의 예. 대표로서는 예. 딱 사오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의 민심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예. 전국에서도 예.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는 지역구 당선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예. 좋은 후보를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예. 그러면 비례대표 몫이라도 챙겨서 좋은 후보들을 예. 인재들을 영입하고 예. 그리고 당에 힘을 갖도록 추스릴 수 있는 예.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비례대표라도 당선시켜서 정당 지지율만큼 비례대표 몫을 챙겨야 한다는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해서 예.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패착의 연속이었지 않나 이런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오정 황교안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십니다. 굉장한 전략적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영걸 전 대표님 신중한 황교안 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도 신중하다. 굉장히 예. 이 말 쓰느라고 굉장히 신중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 분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지금요. 좀 더 과격하게 좀 비판 좀 하고 고민을 싶은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자유한국당이 연말에 사실 예.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예. 그런 당 대표를 너무 비난하는 게 가슴이 아파서 그냥 신중한으로 했지. 사실 속마음은 무책임 황교안이라고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교훈이 뭐예요? 예. 힘 없으면은 아무리 옳은 것도 관철하지 못한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힘 없는 그 전략의 대표 예. 총수가 예. CEO가 황교안이잖아요. 예. 근데 왜 읍참마속은 김도 그 밑에 예. 실장도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왜 읍참마속을 하죠? 예. 자기 목부터 치하죠. 읍참마속은 제갈량이 예. 그 마속한테 책임 묻고 예. 한 거잖아요. 목 친 거잖아요. 예. 마속 치면 안 되고 자기 제갈량이 자기 목 황교안 쳤어야죠. 대표는 본인이 친 거 아닌데 내가 친 거 아닌데 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저는 황교안부터 예. 스스로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수 대통합은 예. 지난 11월 달에 얘기해서 원유철 의원한테 맡겼었는데 예. 지금 벌써 2달 넘었는데 아무 예. 결과가 없잖아요. 예. 지금은 구체적인 그 실행 계획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예. 너무 자꾸 자유한국당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중도가 무당파가 예. 적게는 40% 많으면 예. 60%까지 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 민주당도 싫고 자유한국당도 싫고 그 중간이 많으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빨리 저는 중간으로 와야지 살 길이 있는데 예. 지금 정광훈 목사 뭐 개인적으로는 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분 정답 카메라 한 건에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쇠, 좌양우, 사오정, 신중한. 무책임이라고 쓰고 싶었지만 신중하게 신중한을 쓰신 윤영걸 전 대표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황교안 이달 내 보수통합 띄웠지만 정답 보여주세요. 위기의 황교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단순한 표현이지만 뭐 전체적으로 위기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네 분 패널 쓰신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신문의 원래 제목은 위기의 황교안이었습니다. 약간 좀 허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정답을 보시고는요. 알겠습니다.